다이어트를 할 때는 당분을 포함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그 어떤 영양성분보다 체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단맛이 땡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면 그동안 잘해왔던 다이어트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단맛이 땡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설탕 대신 꿀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꿀도 설탕하고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꿀과 설탕은 엄연히 다른 음식이니까요. 그렇다면 꿀은 어떤 음식이기에 단맛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중에 설탕 대신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맛이 필요한 순간, 설탕과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의 식탁에서 단맛을 책임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 표현했고, 중국에서는 약으로 분류할 만큼 꿀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꿀을 다양한 음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지만, 과거에는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인해 찬장에 모셔두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고급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꿀은 꿀벌이 꽃에서 넥타르를 모아서 만든 금빛 시럽입니다. 사실 꿀은 꿀벌들이 겨울철을 대비하여 벌집 형태로 벌통에 저장해 두는 비상식량입니다. 꿀은 처음 꿀벌에 의해 꽃에서 수집될 때만 하더라도 주로 설탕 성분으로 구성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벌이 꿀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벌의 소화 효소와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성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꿀은 벌의 효소와 함께 숙성되어 만들어지는 천연 감미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의 수고로 만들어진 꿀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미노산과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당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꿀 한 큰술이 20g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58kcal의 열량과 함께 탄수화물 15.3g과 당질 15.4g, 단백질 0.1g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지방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꿀은 대부분이 탄수화물과 당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하고 다를 게 뭐야? 에이, 다이어트 할 때 꿀도 먹으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곧 설탕 대신 꿀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설탕과 꿀이 체중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GI 지수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GI 지수는 Glycemic Index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혈당 지수라고 합니다. GI 지수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어 혈당 수치를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식품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 수치는 음식 섭취 후 포도당이 혈액으로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지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그 안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흡수되어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고 남으면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는 다이어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며, 이는 곧 빠른 에너지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에너지가 남을 경우 지방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촉진하게 됩니다. 반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은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 수치가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꾸준히 사용되며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막아주고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GI 지수를 고려한 식단 조절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GI 지수는 일반적으로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환산되어 표기됩니다. 이 지수를 통해 음식이 혈당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GI 지수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55 이하의 수치는 저혈당 지수로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56에서 69 사이는 중혈당 지수로 포도당이 중간 정도 속도로 흡수되는 음식입니다. 70 이상은 고혈당 지수로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식인 쌀밥의 GI 지수는 70으로 고혈당 지수에 속합니다. 이는 쌀밥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밀빵의 GI 지수는 50으로 저혈당 지수에 속합니다. 통밀빵은 쌀밥에 비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GI 지수의 기준이 되는 포도당은 1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도당이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기준점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식품의 GI 지수가 공개되어 있으며 체중 관리나 당뇨 관리를 위해 GI 지수를 참고해 식단을 조절하면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탕과 꿀의 GI 지수를 비교하면 다이어트 시 설탕보다는 꿀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의 GI 지수는 91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설탕을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꿀의 GI 지수는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50점대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꿀의 GI 지수는 58이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아카시아 꿀은 53,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마누카 꿀은 55에서 59 정도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꿀은 설탕에 비해 혈당 지수가 확실히 낮습니다. 이는 꿀을 같은 양을 먹더라도 설탕보다 포도당이 몸속으로 더 천천히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지 않으며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줄여 체중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설탕보다는 꿀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GI 지수 외에도 설탕보다는 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설탕과 꿀은 대부분 당질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설탕에는 수분과 다양한 영양 성분이 거의 없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은 약 20%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영양소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꿀에는 항산화 성분과 칼륨, 망간, 셀레늄 같은 무기질이 들어있으며 비타민 B1과 B2 등 중요한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비록 꿀이 설탕보다 약간 더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량은 유익한 영양소와 함께 제공됩니다. 따라서 설탕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꿀을 선택하면 단순히 혈당 수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영양소 섭취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할 때 단맛이 땡긴다면 설탕 대신 꿀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탕과 꿀은 모두 다량의 당질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품입니다. 하지만 자연이 만들어준 꿀은 인간이 만든 설탕에 비해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좋고 더 낮은 GI 지수 덕분에 체중 조절에 더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꿀은 설탕에 비해 열량이 약간 더 높지만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당신에게 달콤한 단맛을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설탕 대신 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꿀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알맞은 섭취 방법 등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